헨리 조지는 노동과 자본을 대립시켜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헨리 조지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서 자본가에 맞서는 일을 조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같은 편이거든. 누가 맞서야 되는? 지주와 맞서야 되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가보세요. 노동과 자본은 사유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는 사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결국 노동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결과. 맞죠? 이게 마치 사유할 수 있다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에는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는 노동과 자본에는 자유의 원칙이 제공돼야 된다. 이게 롤즈의 기본적인, 롤즈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누구다? 조지의 생각입니다. 그럼 사실 조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해서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뒤로, 그럼 이제 다 나옵니다. 세금 어디에다 매겨야겠어요? 노동에 매겨야겠어요? 자본에 매겨야겠어요? 토지에 매겨야겠어요? 토지죠. 금방 나오는 거예요. 조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왜?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미국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건데 미국이 사실 맨 처음부터 다 땅들이 여러분 꽉 차 있었던 건 아니죠. 자, 이제 가봅니다. 자,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금방 이해하시죠? 똑같죠? 지도에서도.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인류 상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시를 딱 갔는데 조지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이 도시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누가 돈을 벌냐 이거죠. 조지가 말하고 싶은 건.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제가 가끔 말씀만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과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분들이 거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이나 누가 돈 벌었냐는 거예요. 결국 돈 번 거는 누구밖에 없더라. 지주밖에 없더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무슨 가격은 올라갑니까? 땅가격은 올라가죠. 그죠? 어떤 자본가가 열심히 일해서 이윤 좀 남았어요. 500원 벌다 1000원 딱 벌죠. 그 순간 지대가 그대로 쫓아오죠. 우리 많이 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가게 열심히 해갖고 키워나갔더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권리금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이죠. 그죠? 저도 옛날에 여러분 자영업을 해봤습니다. once upon a time 젊었을 때 당구장. 열심히 인테리어 했어요. 나가래요. 원상 복구해주고 나왔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조지의 논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요거는 이게 원래 로크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상이란 게 그대로 내려오고 사유재산권 인정받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경제 3요소 중에서 조지의 생각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예.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설득력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지가 이제 가보면 토지의 특수성은 아까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내구성 변하지가 않죠. 이건 쓰면 닳지 않습니까? 토지는 써도 닳지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영원하죠. 예, 땅에 대한 욕구는 뭐가 있습니까? 욕구의 무한성이란 건 뭐냐면은 아이스크림은요 한 개 먹으면 만족이 되죠. 아이스크림 몇 개까지 먹으면 만족하세요? 그잖아요. 두세 개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우리 어르신은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는 뭐 한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끊임이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 토지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더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가 굉장히 재밌는 친구가 어느 나라 사람? 미국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서부 개척에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유럽 애들하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막 개척하고 이루어지면서 토지가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헨리 조지는 무학 출신이에요.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게 사유재산권 개념을 로크에서 받았고 리카르도의 우리 차익지대론 개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리카르도의 차익지대가 훨씬 더 금방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어요? 유럽은 아니라는 거죠. 왜? 유럽은 오랫동안 그 땅을 써왔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딱 보니까 땅이 딱 보이잖아요. 가면 되는 거니까 어느 땅은 갑자기 땅값이 확 올라가고 개발되지 않은 땅은 땅값이 없었던 상태에서 개발이 되면 땅값이 쫙 올라오고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이 경험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에 그걸 온몸으로 발현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로크의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도덕법칙과 왜 경제법칙이 똑같아지느냐? 이 원리가 이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한번 가봅니다. 딱 봤더니 토지, 땅 가진 놈만 돈을 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는 게 그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만 합니까? 땅 생각만 하죠. 왜? 땅은 기본적으로 무슨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보장을 해주죠. 그잖아요, 여러분. 예. 주식해서 돈 벌면 슬퍼요, 연락 이뻐요? 연락 이쁘죠. 일해서 번 것보다 어때요? 뭐 말로는 땀의 진정한 의미 너나 간직해. 전 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요 주가 뛰는 게 더 좋아요. 왜? 그게 불로소득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조지가 바라봤을 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모든 자본이 모든 사회적 역량이 토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조지가 한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 가격은 뭐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과 자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당연히 생산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 일하겠습니까? 결국은 불황이 온다라는 당연한 경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각광받았느냐? 조지 스트 역사적 경험칙이 맞습니다. 또 원칙이라고 그러지 말고 보통 경험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 원칙인데 경험칙. 지가가 최고조로 상승됐을 때 땅값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건축 경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로 가겠죠. 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땅값이 비싸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불황이 발생하더라. 예. 우리 조지 스트 말하는 건 뭐예요? 최고층 빌딩이 지어지는 순간 세계 경제 침체가 다가온다. 그 논리와 똑같은 거죠.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이 그래 보여줬고 이게 이제 조지 스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조지가 그럼 이걸 갖다 가만 놔둬야겠습니까? 막아야겠습니까? 막아야겠죠. 그래서 조지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모든 세금에서 세금을 전부 다 철폐하고 하나만 세금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럼요. 무슨 세? 토지 보유세만 남기자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토지를 국가 소유로 몰수하자는 주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대에 그러면 토지를 몰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토지 보유세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모든 세금을 갖다 없애버리고 무슨 세만 가자? 토지 보유세로만 가자. 이게 누구다?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맨날 제가 말하는 건 뭐다? 우리 맨날 소득 감세 정책하고 그럴 때 맨날 소득세만 건드리는데 부자들 소득세율 낮추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소득이다?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중요한 건 토지세. 이건 진짜 불로소득이잖아요. 여기에다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왜 맨날 여기에 논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케이? 부자들 번 돈까지 사회 평등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부자들이 일해서 번 돈 뺏는 것보다 뺏자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가요? 예, 예. 제가 부자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번 돈을 갖다가 괜찮죠? 화내지 마세요. 부자들이 번 돈 뺏어오는 것보다 부자들이 일하지 않고 번 돈을 빼앗는 게 더 먼저 중요해 급선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뺏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쓰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부자입니다. 기분 나쁘시면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죠. 그게 이제 헨리 조지가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 세금 없애자라는 거예요. 맞죠? 어쨌든 소득세가 높든 낮든 소득세라는 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감퇴시키느냐 문제지. 어쨌든 감퇴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빠져보시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러면요. 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헨리 조지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 사회주의자다. 극좌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정부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예? 아니 세금을 원래 두 군데 걷다가 한 군데만 걷잖아요. 헨리 조지 여러분 작은 정부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는 개입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민간의 생산 영역에는 개입하지 말자입니다. 철저한 아담 스미스율이에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만 하자? 토지세만 거두자. 그래서 작은 정부를 실현할 때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게 바로 헨리 조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조지를 따르는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 조지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조지스트. 네. 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지스트의 제일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정우 씨라고 우리 참여정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책 특보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했겠어요? 종부세.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때 종부세가 붙으니까 강남 아파트에 또 플랜카드가 붙었죠. 그죠? 세금 폭탄 웬 말이냐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게 그 이후에 누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옳긴 나쁘긴 종부세 당연히 걷어야죠. 그죠? 종부세처럼 여러분 그 합리적인 정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종부세가 필요한 거냐?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해. 자, 한번 가볼까요? 종부세 우리 딱 보시면은 우리나라 총 지가가 이게 좋은데 3,100조입니다. 근데 보세요. 토지를 통해서 지가, 이게 실질적인 통계니까 어디 나온 거냐면 남기업이란 분이 논문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되느냐면 이 10년 동안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요 2001년이란 뜻이 아니라 2,000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토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00조. 알겠어요? 2,000조의 토지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116조만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나라 소득세 38.5%예요.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 일정 소득 넘어갔을 때 제가 알기로 1억인가 뭐 1억인가 몇 억일 겁니다. 몇 억 넘어가면 38.5%의 소득세를 때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토지세는 이거 딱 보더라도 몇 프로? 6% 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부자들한테 얼마만큼 세금, 부자들의 일한 소득을 어떻게 거둘 거냐가 아니라 부자들이 일하지도 않고 버는 돈을 어떻게 거둘 거냐가 조세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표 한 장에 나오는 건데. 왜 한국에서 조지스트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지 딱 이해가 나오는 거죠. 헨리 조지는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보여드릴까요? 노조 반대했어요. 노조 보고는 돌아버리는 거야, 헨리 조지는. 왜? 이건 적과 피하도 구별 못하는 놈이죠. 자본가는 같은 편이고 진짜 적은 지주 새끼인데. 조지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아, 간단하잖아요. 이윤이 100원 남았습니다. 지주가 70원 가져가면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30원 갖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봤자 얼마 먹는다고. 불쌍하다는 거죠, 노조가. 진짜 적은 얘라는 거죠. 노동자와 자본가 합심해서 이걸 30원으로 낮추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70원 되면 30원 먹어도 훌륭하잖아요. 조제 생각이죠. 노조가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 적도 모르는 노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무상분배는 반대합니다. 네. 왜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합리적이죠. 왜? 모든 사람에게 다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토지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네. 그럼 그거 갖고 뭐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분배 반대하는 겁니다. 토지 규모가 너무 영세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네. 우리 실학자들도 똑같은 논리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균전제 얘기하는데 균전제 갖고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균전제 해봤자 어차피 가뭄 들면 뭐 하겠어요, 다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 그럼 방법 뭐 있습니까? 독점한 토지에다가 조세를 때려버리면 된다. 그게 조지의 생각입니다.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제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까 무슨 말 드렸지만 이 헨리 조지가 자유주의자고 시장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는 대단한 진보주의자. 헨리 조지의 얘기라면 대단한 사회주의자로. 그죠? 헨리 조지의 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만 얘기하면 완전 빨갱이 새끼로.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한국 현실이 왜 조지가 지금 먹히고 있는지를 금방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헨리 조지 우리 생경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헨리 조지고 조지스트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